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세 진행 중이긴 한데 크게 무너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보합 수준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버티는 구간이고 시장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은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관망세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직장인들은 다 똑같잖아요. 지금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놀러 가기 딱 좋은 연휴기 때문에 오늘 연차를 쓰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시장이 더 잠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웬만한 시장 참여자들이 다 휴가를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의 시장이 잠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여러분들이 시장 포인트적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제가 뜯어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전달을 해드릴 거고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 세비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폐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기차의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커지긴 하겠지만 이 폐배터리가 하는 역할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스엘바이오를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드디어 여러분들 박스엘바이오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석에 앞서서 박스엘바이오를 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박스엘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에도 86,000원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하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박스엘바이오를 왜 말씀을 드렸고 HLB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내용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지금 7월 14일 영상에서 여러분들 항암제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HLB, 박스엘바이오 이런 것들이 크게 간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7월 14일 딱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고 거래대금이 짱짱하게 슬금슬금 붙는 것들을 보고 내용적인 부분도 당연히 너무나도 좋으니까 추천을 해드렸죠. 결국에는 이러니까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보면은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사세요 이런 거는 엔터 미디어 관련해서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보는 거고, 엔터 쪽에서는 특히나 YG 블랙핑크 복귀가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셔야 된다. 결국에는 블랙핑크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대실패를 할까요? 흥행을 하겠죠.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사놔야 된다. 영화 쪽 관련 종목도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사야 되는 부분, 그러면은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블랙핑크가 복귀하기 전에 미리 사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미리 사서 준비를 하면은 당연히 직장인분들 아니면은 주린이분들 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8월 8일 영상에서 엔터 쪽은 블랙핑크 복귀 예정이라 YG 쪽을 하는 게 맞다, YG 엔터나 YG 플러스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결국에는 시장의 상황, 시장의 트렌드, 그 다음에 개별 이슈가 있는 것들을 노려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자 뭐 코스피는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뭐 0.21%의 하락적인 부분, 20%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보합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오늘 시장에서는 좀 대형 건설사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로봇 쪽 반등 시도 정도, 요거를 제외를 하면은 시장이 딱히 뭉쳐서 움직이는 테마는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YG 엔터가 제일 강하고, YG 엔터가 왜 제일 강하냐면은 제가 제일 강한 거를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딱 눈에 띄는 게 재지 펄프 쪽, 뭐 대림 재지라든지 영풍 재지, 뭐 아시아 재지 등등 해서 뭐 종이 쪽 많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워낙 좋은데 성장성 자체는 사실 없고,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 모멘텀 정도는 있을 뿐이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무리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거를 들어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고,
최근 시장을 보면은 7월 CPI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고 충분히 기대를 해왔던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6월 말부터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대부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인플레가 빠르게 잡히고 있고 미 연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꺾어버릴 각오로 빠른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 같다는 우려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6월에서 7월 극도의 공포를 우리한테 줬던, 그래서 겁나서 매수를 못했던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뭐 경기 침체라든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퍼펙트 스톰, 이런 말로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했던 전망 같은 경우에도 지나고 보면은, 지금 딱 요렇게 놓고 보면은 이거 너무 지나치게 비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당분간 이런 심리가 좀 퍼져 나가면서 추가 반등을 좀 더 모색할 걸로 기대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과도했던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지 추세적으로 상승장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우리가 들이댄다라기보다도 앞으로 3에서 4분기 경기라든지 실적 추정치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진짜 변곡점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서 좀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도 당연히 중요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차트가 바닥권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실적이 잘 나오는, 뻔하디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주식을 할 때 보면은 실적이 좋아야 돼, 맞잖아요. 그리고 차트도 바닥권에 있어야 돼, 맞잖아요. 요 기본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자,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을 높아졌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하면서 경기 둔화 압력도 약해질 거라는 전망에 경기 전망을 반영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6만 2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보다는 좀 하이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고용 수요가 공급보다는 많이 타이트한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뭐 기업 구조조정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6월달 7월달 뭐 당연히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제가 그래서 8월달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야 되는 좋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사두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요런 것들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가, 당연히 초보자분들 나도 좀 빨리빨리 사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그거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딱 엉덩이 눌러 붙여놓고 MC넥스 이런 것들 차트 바닥권에 있는 거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MC넥스 사세요, MC넥스 사세요. 근데 오늘 결국에는 또 상승적인 부분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고 MC넥스를 사신 분들은 뭐 5%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뭐 클래시스 수익, 그 다음에 KH 바텍 수익, 나스미디어 수익, YG 엔터 수익 하시기에 굉장히 편해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매수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단기 단타성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던 KG 케미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보면은 뭐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빡세게 뭔가를 딱 준비를 해 놓고 봐야지, 나중에 가서 지금 이미 시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먹을 구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놓으면 먹을 구간이 굉장히 많아진다.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적인 부분도 높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혼자서 나는 아직 뭘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되고 누군가한테 뭔가 의지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좀 의지를 하고 싶은, 뭐 당연히 뭐 믿으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예수님이 뭐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진짜로 제 옆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한테 믿고 의지를 하고 내 심신을 좀 맡기고 내 계좌를 맡기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혼자 해서 안 되는 거를 백날 천날 때려 죽인다고 해서 절대로 뭔가가 다이나믹하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초보자 모집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3개월에 33만원. 초보자인데 뭐 회비를 비싸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초보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시황 써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하는 글들을 보면은 정말로 공부는 많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도 챙기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차후에 나가서도 혼자 스스로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저랑 뭐 1년, 2년, 뭐 10년, 20년 뭐 연구 평생 이렇게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빡 알아놓고 나가서 스스로 매매를 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1개월에 11만원 꼴밖에 안 하고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바로 마감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일단은 재밌어야 돼요. 결국에는 재미가 있으려면은 내가 수익적인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좀 밑에서 어디서 분할 매수도 차곡차곡 해서 이게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 나는 거, 그리고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잘 먹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VIP 방에다가 추천을 드렸던 게, 지금 우리바이오 8월 12일 날짜 딱 나오죠 여러분들. 저는 날짜 찍히게 드려요 여러분들 스샷을. 왜냐면은 막 날짜를 막 옛날에 줬는데 막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8월 12일 날 우리바이오 여러분들 시초가 그냥 들어가세요. 테마 관련주, 어제 거래대금 너무나도 좋았고 어제 시간에 거래대금도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이런 것들 오늘 시초가에 딱 들어가면은 수익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시가 자체가 4,295원, 그 다음에 고가가 4,820원. 그러면은 이런 거 그냥 오늘 사서 시초가에 들어가서 11% 아니면 뭐 10%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면 뭐 현대 로템 이런 것들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 천천히 끌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먹는 거고,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제 리딩을 참고를 하셔서 뭐 이렇게 우리바이오도 여기 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9%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미래나노텍 이런 거, SDN 이런 거 3% 훅훅 먹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예요.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좀 힘들 거 아니야? 저 잘할까? 저 사람이 잘할까? 그런 거는 일단 오셔서 해보세요.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세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자신이 없어도 뭐 당연히 오세요 하는 사람들은 있겠는데, 저는 진짜로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황 설명 리딩 다 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설명 할 수 있을까요? 시황 리딩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오늘 리딩은 너무 엑기스들이 많아가지고 좀 보여드리기 좀 애매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 리딩방을 보면은 어제 마감 시향을 이렇게 다 써드렸어요. 마감 시향을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어가지고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다 써드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VIP방 다음날 우리가 공략을 해서 잡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잡아놓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다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좀 영업적인 멘트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결론만 말하면은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비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지금 좀 폐배터리 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커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드려서 수익적인 부분이
지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서 보면은 뭐 코스모 화학도 41%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폐배터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도 미국 배터리 소재 탈중국 방침 구체화 속에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 가속화 기대감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고, 미국 상원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킨 영향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 법안에 따르면은 전기차 세 공제 대상에서 중국산 배터리랑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사업 확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2020년에 양산된 전기차 배터리 수명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2030년부터는 연간 10만 개 이상의 폐기가 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25년도에는 3조 원, 그 다음에 30년에는 21조 원, 그 다음에 40년에는 87조 원, 그 다음에 50년에는 600조 원으로 확대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해마다 25에서 45%씩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배터리나 전기차 가격 인하와도 직결이 되는 부분,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40%가 배터리 값인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원자재 값이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수록 쏟아지는 이 폐배터리의 원자재를 재활용하면은 전기차 가격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 세계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전기차로 다 변경을 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환경 문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기차를 많이 팔려고 하면은 가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가격이 싸면은 사람들이 나 요번에 전기차로 바꿔야겠다, 나 차 바꿀 때 됐는데 가격도 괜찮고 이왕이면은 뭐 디자인도 이쁘고 이참에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적인 부분이 들잖아요. 내가 그냥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차가 너무나도 비싸. 그러면은 나는 차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니까요. 맞잖아요. 뭐 차가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자재, 폐배터리의 원자재를 재활용하면은 전기차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세비캠은 지금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 상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당장에 노려서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저는 이 시간 내에 형성되는 이 거래 대금을 보고 좀 신규 상장주를 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루닉 같은 경우에도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잘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루닉 요런 것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 그래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을 시간 외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짱짱하게 터졌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좀 단기성으로 잡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보고 있는 기준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비캠은 2차전지 전구체 복합에 재활용 양극재를 주력으로 하는 폐전지 재활용 업체고, 뭐 결국에는 폐배터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폐산 재활용 리사이클링 사업도 하고 있고, 올해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도 폐전지 관련 사업부가 60%, 폐산 재활용 사업부가 30% 비중을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 폐전지 재활용 사업은 양극할 물질 제조 사로부터 공정 불량품을 수거를 해서 2차전지 핵심 원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원소재로 분해를 해서 판매를 하거나 용매랑 혼합해서 전구체 원재료를 복합을 해서 복합액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 뭐 이번에 공모자금으로 제3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4년부터는 LG화학 합작사에 10년간 대규모의 전구체 복합액을 공급할 예정이고, 6,000톤 규모의 캐파를 24년까지 18,000톤으로 약 3배 이상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은 뭐 폐배터리가 뭐 NPC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이지트로닉스도 있고 코스모 그룹주들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됐던지 간에 저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정말로 뭐 시장에 너무나도 관심이 없고 남들이 안 쳐다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좀 우리가 노려서 봐야 되는 그런 종목, 섹터 성장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우리가 2차전지가 처음 시작할 때를 딱 놓고 보면은 정말로 급등을 해서 미친듯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전기차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좀
눌림도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 2차 전지 때 처음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폐배터리 쪽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놓으셔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보시고, 항상 기회가 줄 때는 지체 없이 좀 매수를 들어가셔서 꾸준하게 계속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